가장 끈질긴 생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불모의 땅 사막. 이곳에서 척박한 삶을 엮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유목민이다. 쉬라즈 사르메이둔 지역. 유목민들은 이곳에서 여름을 보낸 후 또다시 초원의 풀을 찾아 양을 몰고 떠날 것이다. 천막 안에서 유목민 여인들이 양털실을 뽑아낸다. 이 하늘아기 실은 가족들의 옷으로, 카펫으로, 비바람을 막아줄 천막으로 모습을 달리한다. 고기와 젖과 씨를 주는 양은 유목민에게 내린 신의 선물이다. 또한 양젖은 생명수와도 같다. 양과 함께 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지혜롭게 양을 이용하는 기술 또한 발전해 왔는데, 버터를 만들기 위해 양젖을 발효시킨 요구르트를 양가죽통에 붓고 이 양가죽을 서너 시간 동안 쉼없이 흔들면 양전 요구르트로 만들어진 버터 덩어리 케레가 모습을 보인다. 이미 4,000년 전부터 페르시아 유목민들은 양과 낙타의 젖을 가죽 주머니에 넣어 발효시켜 먹었다고 한다. 버터와 밀빵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유목민 가족. 이들의 거친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는 바로 알라다. 유목민들은 오늘도 알라를 향해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는다. 알라는 이들 모두에게 사랑과 존경과 찬미의 대상인 것이다. 테헤란의 밤, 이맘 호메이니 묘가 신비함과 아름다움으로 빛을 발한다. 1979년 팔레비 왕조의 몰락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정통 이슬람 국가를 탄생시켰다. 중동의 파리라고 불리는 테헤란. 이곳의 아침은 빵가게에서부터 시작된다. 방금 구워낸 바르바리를 사기 위해서다. 아침 식사로 제격인 바르바리는 이란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빵이다. 밀가루를 1cm 정도 두께로 널찍하게 반죽한 다음 큼직한 화덕 안에서 구워내면 완성되는 바르바리는 소금의 양과 발효 시간에 따라 맛이 좌우된다. 대형 화덕이 없는 이란 가정을 대신해 많은 양의 빵이 만들어지는 빵집 풍경이 이란의 아침을 연다. نون بربری هر روز صبح نون بربری می‌خوریم با چای و پنیر می‌خوریم برای صبحانه. 이른 오전을 보낸 이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빵가게를 찾는다. 점심과 저녁을 위한 너네 샹가크를 사기 위해서다. 이란의 빵은 두께와 굽는 방법에 따라 크게 바르바리, 샹가크, 라버시로 나뉜다. 바르바리보다 얇은 두께인 5mm 정도로 반죽한 밀가루를 작은 돌 위에서 구워내면 완성되는 너네 샹가크는 순수하게 이란식으로 만들어진 빵이다. 검은 차도르로 온몸을 감싼 여인들의 모습이 이곳이 엄격한 이슬람 국가임을 말해주고 있다. 종교혁명 이후 이란은 성법을 기본으로 한 강관 이슬람 세계로 모습을 달리했다. 이슬람 교리는 대중교통인 버스 안에도 묻어있는데 버스 앞칸은 남성, 뒷칸은 여성만이 이용할 수 있다. 낯선 남녀가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이슬람 율법에서 허락지 않기 때문이다. 점심시간. 친구를 초대한 호세인 씨 가족은 푸짐한 식사로 손님을 대접한다. 빵을 주식으로 할 때는 간단한 치즈와 홍차 정도를 함께 먹지만 점심과 저녁에는 밥과 이란 전통의 요리들이 곁들여진다. 이란의 전통 죽인 어쉬, 야채 소스를 얹은 닭 요리 등 풍성한 재료들과 정성이 담긴 요리들이 차려져 있다. 이란 사람들은 음식을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پخت و پز غذای ایرانی طولانیه، مدت زمان طولانی رو میخواد که من یادمه قدیما مامانم اینا مثلا میرفتن بیرون خریدی چیزی میکردن
غذا رو گاز بود، میرفتن خریدشون رو میکردن، دوباره میومدن غذا رو مثلا برمیداشتن از رو گاز، پخته شدهش رو برمیداشتن، آماده شده. بعد یکی از این غذا آش رشته که تو ماه مبارک رمضان ازش استفاده میکنن. 이란어로 부엌을 어시파즈 커네라고 한다. 어시를 만드는 곳이라는 의미다. 어시는 어떤 재료가 쓰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오래 끓여야 제맛이 난다. 시간이 가장 큰 맛인 셈이다. 먼저 3가지 콩을 끓여 충분히 익힌 후 갖가지 야채와 면을 넣고 터메릭과 마늘로 간을 맞춘다. 이제 약한 불에 5시간 이상 끓여 모든 재료를 죽처럼 만들면 된다. 그릇에 담긴 야채죽 위에 요구르트와 볶은 바카잎과 볶은 마늘로 장식을 하고 바카즙과 샤프론즙으로 향기를 돋우면 이란식 죽인 어쉬가 완성된다. 위의 부담을 덜어줄 만큼 수분이 많고 부드러워 라마단 금식 기간에도 자주 먹는다. 닭고기와 신선한 야채들로 만들어지는 호로시투 모르그. 당근, 피망, 양파 등 갖은 야채와 토마토 페이스트를 볶은 후 여기에 닭고기를 푸짐하게 넣고 적당량의 물을 부어 약한 불에 서서히 끓인다. 이란의 음식은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슬로푸드가 대부분이다. 익은 닭고기를 건져 기름에 살짝 튀긴 후 걸쭉한 야채 토마토 소스를 얹으면 호로시트 모르그가 완성된다. 샤프론 가루를 빻아 향료를 만들 준비를 한다. 샤프론은 금값보다 비싼 고급 향신료이기 때문에 소중한 자리에만 쓰인다. 샤프론 향료는 따스함을 주고 즐거움을 불러온다고 알려져 이란 사람들에게는 마법의 음식 재료와도 같다. 샤프론 향료로 밥에 고운 색깔을 입히고 노랗게 물든 밥에 다시 볶은 오미자를 섞어 흰밥 위에 뿌리면 색과 향을 동시에 입은 제레슈크 폴로가 만들어진다. غذای ایرانی متعادله. چرا؟ چون از گروه‌های چهارگانه غذایی به اصطلاح تهیه میشه، اعتدال درش رعایت شده، خوشرنگه چون از انواع ادویه‌جات طبیعی مثل زعفران استفاده میشه و طعم ملایمی داره. یعنی در حقیقت در چاشنی‌ها بی‌رویه استفاده نمیشه، بنابراین هر ذائقه‌ای میتونه اون رو تحمل بکنه. 이란 여자들이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만큼 소프레를 정리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남자의 몫이다. 소프레는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정겨운 자리며 신께 기도를 올리는 신성한 자리이기도 하다. زمان هخامنشیان خاک خیلی مقدس بوده. به همین دلیل سفره رو روی زمین مینداختن و یک چرم بزرگ اول مینداختن و روش یک پارچه سفید تمیز میگذاشتن و ابزار سفره رو توی اون میچیدن. این سفره الان هم در ایران هست. این سفره رو الان میندازن به دلیل اینکه شاید 2 بار در روز تمام خانواده دور یک سفره جمع شن، همه همدیگه رو ببینن و همه با هم غذا بخورن. 황량한 벌판 한가운데 웅장하게 펼쳐진 암벽묘 낙세로스탐에는 역대 페르시아 제왕의 혼이 2500년 동안 묻혀 있다. 영광만이 이어질 듯했던 페르시아 제국은 세월의 바람을 맞으며 역사 속으로 묻혀간다. 가장 이란다운 역사의 도시 이스파한. 16세기 사파비 왕조의 수도로 이슬람 문화의 절정을 체험한 곳이다. 이스파한 시내를 가로지르는 강에는 사파비의 역사가 묻어있는 고색 창렬한 다리들이 놓여있다. 다리 밑에 자리한 찻집 차이헌에 이란인들은 차 마시기를 매우 좋아한다. 이란식 카페 의자와 탁자가 놓인 찻집에서는 남녀 모두 자유롭게 물담배를 피며 차를 마실 수 있다. 물담배의 향긋한 장미향이 차이헌에를 가득 메운다. 중앙아시아와 지중해를 연결시킨 실크로드의 길목이었던 이란. 그 찬란한 역사는 세계 최대의 광장인 이만 광장에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 이란의 아름다움은 모스크로 시작해 모스크에서 끝난다는 말이 있다.
모스크 안에는 이슬람의 건축, 미술, 문학, 그리고 종교적 사상과 삶에 대한 성찰까지 담겨져 있다. 물이 귀한 이란에서 푸른색 타일은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고, 타일 위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무늬들은 생의 연속성을 표현한다. 모스크 중 최대의 걸작 블루 모스크. 짙은 어둠이 마스지드의 이맘을 감싸면 이란 사람들은 하루의 마지막 기도를 알라에게 올린다. 알라는 마호메트에게 무슬림으로서 행해야 하는 5가지 의무를 계시했다. 알라의 유일성을 의심치 않을 것이며, 하루 5번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기도를 올릴 것이며, 물질의 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며, 1년에 한 번 금식을 통해 인간의 본능을 자제하고 배고픈 자의 고통을 이해할 것이며, 생애 한 번 성지 순례를 하라는 것이다. 신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이 5가지 교리는 무슬림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을 만들어주었다. 오늘도 마호메트가 알라에게 구했던 모습 그대로 신 앞에 기도를 올린 사람들은 이제 모스크를 나선다. 강가에 퍼지는 홀레호주 다리의 불빛이 이스파한의 밤을 더욱 신비롭게 한다. 이란의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 그의 이슬람 혁명 의지는 바로 오늘의 이란을 있게 했다. 테헤란 시내. 이곳에서 사람들이 가장 즐겨 찾는 요리는 업구스트다. 디지라는 토기에 담긴 업구스트는 물과 고기라는 뜻으로 먹는 방식 또한 색다르다. 국물을 따로 덜어놓고 건더기를 으깨어 먹는데 한 번에 2가지 요리를 먹는 셈이다. 업구스트 국물에는 이란 전통빵 중 가장 얇은 라보시를 찢어 넣어 묽게 풀어 건더기 죽처럼 만들어 먹고, 양고기가 담긴 토기에는 레몬즙을 짜 넣어 비벼 먹는다. 이란 음식에는 죽과 스프 종류가 많아 숟가락 사용이 흔하다. 하지만 이슬람 교도인 만큼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양고기, 콩, 양파, 터메릭, 설탕, 고춧가루 등을 한가득 토기 그릇에 넣고 물을 부어 1시간 정도 끓인 후 감자와 토마토를 얹어 다시 1시간 정도 끓이면 업구스트가 만들어진다. 이 또한 맛의 비결은 시간 가는 것을 잊는 거다. ایران یک تمدن باستانی بسیار قدیم داشته. بنابراین یک فرهنگ آشپزی قدیم هم داشته. به آشپزی ایرانی میگن هنر آشپزی و تونسته آشپزی خودشو از طرف شرق، از طرف غرب و از طرف جنوب توسعه بده. به ترکیه، به کشورهای عربی و همینطور به کشورهای آفریقایی. غذای سلطنتی قدیم در حقیقت با غذای معمولی امروز چندان تفاوتی نداشته، ولی در موقع خودش خیلی تفاوت داشته. غذای سلطنتی بیشتر تشریفات داره، تزیینات بسیاری داشته و مخلفات بیشتری داشته. همراه شربت، انواع تنقلات دیگه هم وجود داشته تو سفره. 테헤란은 언제나 활기에 넘친다. 도시 어디서건 이슬람 색채는 역동적인 삶의 모자이크로 넘쳐난다. 수십 개의 케밥 식당이 늘어선 다르반드 거리 또한 밤을 잊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가게마다 케밥 연기를 쫓느라 부채질이 멈추지 않지만 주위로 달아난 케밥 냄새는 오히려 손님들을 불러 모은다. 닭고기 꼬치인 주제 케밥, 소고기 꼬치인 바르크 케밥, 토마토 케밥 등 다양한 재료들의 케밥이 구워지고 있지만 이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케밥은 역시 양고기 케밥이다. 주말이 되면 다르반드 거리의 케밥 식당들은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 먹음직스런 케밥 한 접시에
샤프론으로 색을 입힌 쉬린 폴로가 쉼없이 만들어진다.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오직 알라를 향한 문만을 열어놓은 이란. 종교적 신비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을 듯한 이곳엔 풍요로운 음식과 자유로운 삶이 넘쳐나고 있다. 이란 사람들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테두리 안에서 그들 나름의 삶의 방식을 펼쳐가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도심 곳곳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이슬람 사원들이 이곳이 세계 제1의 이슬람 대국임을 말해주고 있다. 자카르타 바사르 무슬림 시장. 코란과 이슬람 전통 모자를 고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인도네시아의 익숙한 풍경이다. 금요 예배가 시작된다. 무슬림에게 금요일은 지옥의 문이 닫히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축제의 날이다. 천국의 문으로 들어서기 위해 무슬림은 손과 발을 정결히 한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에 앞서 아라비아와 베네치아를 이은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힌두교와 불교 문화가 먼저 전파됐다. 그 후 16세기 향료 무역의 아랍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인도네시아 군대에는 이슬람 문화가 만개하기 시작했다. 예배를 마친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아직 이들에게는 한 가지 의식이 더 남아있다. 꽃두밭을 먹는 일이다. 코코넛즙을 가미한 찹쌀을 연한 바나나 잎사귀에 싸 뜨거운 김에 익히면 잎사귀 향기가 배인 꽃두밭이 만들어진다. 바나나 잎을 벗은 꽃두밭에 숙주와 면을 올리고 깨짠 마니스 소스를 뿌린다. 여기에 새우과자, 꾸룩북을 약간 얹어 비벼 먹는다. 꽃두밭은 원래 코란이 내린 신성한 달인 이슬람력으로 9월 라마단 금식 기간이 끝난 후 르바란 축제일에 먹는 음식이다. Macam-macam ya. Soalnya di ketupat nanti ada gulai juga gitu. Gulai ayam, udah tuh opor. Tergantung daerah-daerah sendiri. Kadang mereka punya kebudayaannya beda-beda kan makanannya. Ada ciri khas masing-masing. Tapi yang pasti itu pasti pakai ketupat gitu. 자카르타 시내 한켠에 자리한 바사르 민구 재래시장. 허름한 시장이지만 이슬람 율법에 따라 할랄을 마친 닭들이 놓여 있다. 코란이 규정해 놓은 세상의 질서에는 엄격한 식생활 또한 포함돼 있다. 자미 알마무르 사원. 이슬람의 고귀한 의식인 할랄이 진행된다. 이 의식은 먼바짜 바스말라라는 기도문을 외우는 것으로 시작된다. 염소를 도살하기 전 먼저 염소를 기부한 사람의 이름으로 그들의 선행에 축복이 있길 바라는 기도를 드린다. 할랄 의식에 따라 짐승을 도살할 때는 수컷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암컷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목을 잘라낸다. 신을 위해, 신을 향해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슬람. 인간은 그것을 신께 증명하기 위해 살아있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다. 신의 절대성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알라는 온전한 가호를 베풀어준다. Arti kalau korban itu ada dua kambing ya, ada korban, ada hakikah. Ya, kalau korban tiap-tiap Idul Adha itu korban. Kalau hakikah untuk seseorang. Siapa kita mau tujukan untuk seorang hakikah itu juga bukan korban kambing juga. Jadi satu kambing kalau punya anak dua, anak lelaki korbannya dua. Kalau anak perempuan korbannya satu. Itu mempaatnya korban. 할랄을 마친 짐승은 한 몫은 신에게,
또 다른 몫은 제물을 바친 자가, 그리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진다. 이제 막 할랄을 마친 염소고기를 정성껏 다듬어 요리 준비를 시작한다. 신에게 온전히 바쳐진 제물을 가족과 함께 나눈다는 것은 축제와도 같은 것이다. 굴라이 깐빙을 만들기 위해서 통후추를 곱게 갈아놓고 생강과 마늘을 잘게 썰어 놓는다. 준비한 모든 양념을 한데 섞어 식용 오일로 정성껏 버무린 후 단맛이 나는 걸쭉한 소스, 깨짜 마니스를 듬뿍 넣어 다시 한번 염소고기에 맛을 입힌다. 중간 정도 불에 30분 정도 졸여 통후추, 생강의 톡 쏘는 매운맛과 달콤한 소스의 맛을 흠뻑 배이게 하면 염소고기 조림인 굴라이 깐빙이 완성된다. 마늘, 소금, 생강, 후추 등의 양념을 기름에 볶은 후 살점이 붙은 염소뼈를 함께 넣고 물을 부어 10분간 삶는다. 여기에 신선한 맛이 살아있도록 당근과 감자를 넣어 다시 한번 끓여주면 염소고기와 야채를 끓인 스프인 깐빙 스프가 만들어진다. 고추와 소금을 잘 빻고 고소함을 더하기 위해 땅콩을 넣어 으깬 후 식초로 버무려주면 달고 시고 매운맛의 산발이 완성된다. 인도네시아 가정이라면 어느 집에서나 손수 만들어 먹는 산발은 이곳 식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본 밑반찬이다. 무미한 어떤 음식이라도 산발만 더해주면 맛이 달라진다. 신이 허락한 음식만을 먹는 무슬림들. 이들의 식생활에서 할랄과 하람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침서와 같다. 무슬림으로서 거부해야 하는 음식인 하람은 신을 위한 것이 아닌 무슬림 스스로의 건강을 위한 금기인 것이다. Ya, setelah datangnya agama Islam ke Indonesia, di sana Islam tidak hanya mengajarkan berdakwah saja. Di sana diantaranya Islam mengajarkan bagaimana makanan yang halal dan haram, ya. Di antaranya makanan-makanan dan minuman-minuman yang halal dan boleh dimakan dan boleh diminum, yaitu di luar dari makanan dan minuman yang diharamkan. Contoh seperti makanan atau minuman yang haram. Makanan haram seperti daging babi, kemudian sembelihan yang tidak disembelih dengan menyebut nama Allah, kemudian darah, ada juga yang mengatakan yaitu kuku, taring, nah itu termasuk makanan haram. 어둠이 내리고 더위가 잦아질 무렵 자카르타 야시장이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한다. 인도네시아 먹거리 골목에 들어서면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닭꼬치구이, 삿대 아얌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때문이다. 땅콩 소스나 깨짜 마니스 소스를 발라 먹으면 그 맛이 더욱 돋보이는 삿대. 이 골목은 언제나 연기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동전 몇 개로 배를 채울 수 있는 야시장 음식에도 할랄을 마친 고기로만 음식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바로 인도네시아 식문화의 뚜렷한 질서인 것이다. Biasanya untuk orang-orang Islam dia sudah tahu harus kemana dia akan makan, ya, terutama untuk makan makanan cepat saji, biasanya di warung Tegal atau warung Padang atau warung-warung yang menyediakan makanan yang tidak memakai babi. Jadi mereka otomatis sudah tahu bahwa kalau dia masuk ke warung makanan yang di Indonesia, yang di pinggir jalan, itu udah pasti tidak ada babi. 동양 최대의 이스티크랄 사원. 무슬림들은 자신의 인생이 우주 질서 속의 작은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가장 즐겨 찾는 음식점 중 하나는 빠당 요리 전문점이다.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곳에서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음식들 중 종교와 관계없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닭 요리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최대의 닭 소비국이다.
미리 접시에 담겨 준비된 요리들을 주문해 먹는 바당 요리점은 입맛에 맞는 것만을 선택해 먹을 수 있다. 수십 개의 접시 중 손님의 손길이 가장 많이 닿는 것은 닭요리. 돼지고기를 대신해 닭고기는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동물성 영양분을 채워주고 있다.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인도네시아 이슬람이 선택한 것은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통일성을 찾는 것이다. 자카르타의 한 고급 식당. 사람들이 아침으로 부부르 아얌을 먹는다. 건강식으로도 평소 인기가 높은 이 요리는 빈속을 거부감 없이 채워주어 라마단 금식이 끝난 후 먹던 것이다. 부부르 아얌을 만들 때는 닭과 야채를 통째로 삶아 국물을 우려내는데 향신료 잎으로 한 차례 맛을 더낸다. 닭과 야채의 진한 맛이 국물에 옮겨지면 건더기를 말끔히 건져낸 후 오랜 시간 쌀을 끓여 죽을 만든다. 죽 알갱이 하나하나마다 닭국물의 맛이 골고루 배어들도록 한다. 야채에 볶은 마늘과 생강을 넣어 끓인 닭국물을 죽 위에 부으면 닭국물로 만든 죽, 부부르 아얌이 완성된다. 부드럽게 익은 닭건더기와 계란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이슬람 전통학교의 예배가 시작된다. 이것은 정통 이슬람을 신봉하는 산트리 계층 자녀들의 학교다. 느리머 잉 반둥, 신이 베푼 대로 받는다는 뜻이다. 이 말은 인도네시아 음식 속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스스로를 위해 신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사람들.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운명의 순응해 가며 살아간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곧 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힌두의 나라, 소음과 혼돈, 인도를 상징하는 말이다. 이곳에는 인내와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힌두 교도들이 있다. 시바신의 흰소와 힌두교의 신들은 태초부터 존재했던 절대자가 아니다. 인도인들은 스스로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가고 배척하기도 한다. 이 속에서 갈등과 융합을 반복하며 자리 잡은 것 중 하나는 바로 이슬람이다. 힌두교에게 알라는 10억 신들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인도는 13%의 무슬림이 살아가지만 단일 국가로서 세계 2위의 이슬람 국가다. 인도 이슬람의 역사가 숨쉬는 올드 델리. 무갈 제국의 도읍지가 올드 델리로 옮겨지면서 이 도시의 윤곽이 형성됐다. 올드 델리의 무슬림들은 고향에 대한 강한 연대감을 갖고 400년 동안 한 곳에서 살아오고 있는 것이다. 거리의 사람들이 사모사에 커리를 얹어 간소한 식사를 하고 있다. 사모사의 푸짐한 속과 커리의 맛이 잘 어울린다. 페르시아어로 삼각형을 뜻하는 사모사는 인도 전역 어디서나 쉽게 맛볼 수 있는 이슬람 음식이다. 밀가루 반죽을 얇고 둥그렇게 펼쳐 칼로 반을 자른 후 원뿔 형태로 말아 감자, 그린 칠리, 콩으로 반죽한 속을 푸짐하게 넣어 잎을 모은 후 기름에 튀기면 완성되는 사모사는 인도식 만두라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주로 구워 먹었지만 인도로 전해지면서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밥과 야채 커리에 향신료를 얹은 전형적인 채식주의 음식 풀라우. 이 요리가 인도로 전해졌을 때 무슬림들은 다양한 재료와 방법으로 풀라우를 요리해 귀족의 식탁에 올렸다.
무갈 제국의 번성은 인도 고유의 음식에도 차츰 투영되기 시작했다. Samosa and pulao originated in Central Asia. Originally, it came from the royalty. The kings and the rich people used to cook this. From the table of the kings, it traveled down to the table of the nobles. In their kitchens, it started getting cooked. From the kitchens of the nobles, because of religious reasons, because of festivals and so on, they started serving it to ordinary people, and so ordinary people also developed a royal taste, and therefore today it has become a common man's food, where it is found in all restaurants and dhabas and so on. This is one of the ways that the Indo-Muslim culture has developed, bringing the Muslims and the rest of Indian compatriots closer together in eating the same kind of food. 올드 델리에 서면 어디서나 바라볼 수 있는 자마 마스지드 사원. 지난 3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슬람 사원으로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인도에 처음 이슬람이 발을 디딘 것은 8세기 이슬람계 왕조의 침입에서부터였다. 그 후 13세기 초 델리를 중심으로 인도 최초의 이슬람 왕조인 노예 왕조가 세워졌고 몇몇 왕조의 번영과 멸망을 뒤로한 채 16세기 페르시아를 거쳐 들어온 징기스칸의 후예 티무르 왕조의 무갈 제국이 화려한 모습을 드러냈다. 무갈은 아랍어로 몽골을 뜻한다. 몽골 제국의 영광을 다시 찾고자 한 티무르 왕조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것이다. 알라를 향한 신성한 예배, 전지전능하고 관대하며 자비롭고 현명한 알라는 인도의 엄격한 계급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초기 무갈 왕조는 종교적 관용을 베풀어 힌두교의 신앙과 관습을 허용해 주기도 했다. 붉은 성이라는 의미를 지닌 날길라, 아그라에서 델리로 수도를 옮기면서 지어진 무갈 제국의 마지막 성이다. 날길라의 영광을 끝으로 무갈 왕조는 영국에 합병됐고 화려했던 300여 년의 역사를 마감했다. 올드 델리 자마 마스지드 거리에 자리한 무갈 음식 전문점 카림 식당. 페르시아 음식은 인도의 기후와 음식 재료들이 더해져 인도 무갈 음식으로 발전해 나갔다. 특히 델리의 이슬람 제국의 수도가 들어서면서 북인도 음식은 더욱 다양하고 영양이 풍부해졌다. 식당 한켠에서 밀가루 반죽이 한창이다. 얇게 펼쳐진 밀가루 반죽이 탄두리 안쪽에서 쉼없이 구워진다. 인도 북부식 빵인 탄두리 로띠가 만들어지는 중이다. 진흙으로 만든 탄두리의 열기는 24시간 내내 식을 줄 모르는 게 상식이다. 노쇠 그릇에 오일과 각종 향신료, 소금으로 간을 한 국물을 만든다. 조금은 특색 있는 커리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양의 뇌를 주재료로 한 브레인 커리다. 약한 불에 천천히 양의 뇌를 끓여 익힌 후 먹기 좋게 부수어내면 만들어지는 브레인 커리. 무갈 요리는 야채 위주의 인도 커리에 폭넓은 재료들을 첨가하기 시작했다. 이슬람의 영향은 인도 음식에 보다 많은 풍미와 풍부한 영양을 담아놓았을 뿐 아니라 식사 분위기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 아래 엄격했던 식사 규범이 자유로워진 것이다. लिहाजा हर कोई इसको खाना पसंद करता है क्योंकि अच्छी खुशबू होती है इसमें। हम अलग अलग तरह के मसाले इस्तेमाल करते हैं इसमें, इससे अरोमा अच्छा मिलता है आपको और एनर्जी काफ़ी मिलती है। और हम तंदूरी चिकन और तंदूरी आइटम भी इस्तेमाल करते हैं और सीख कबाब भी, क्योंकि ये आसानी से आप हजम कर सकते हैं और आसानी से बना भी सकते हैं। इजी टू डाइजेस्ट और इजी टू प्रिपेयर। 언제나 무갈풍의 노래와 연주인 가자리 흐르는 무갈 전문 식당.
과거 무갈 왕조가 즐겼던 음식과 음악은 이제 무슬림뿐 아니라 모든 인도인들이 즐길 수 있는 인도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주방장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노말리 로띠. 밀가루 반죽을 몇 차례 허공에 돌리고 나면 금세 종이장처럼 얇은 고급빵 로띠가 만들어진다. 얇은 두께만큼 굽는 시간 또한 아껴야 한다. 여러 향신료를 섞은 마살라에 요구르트와 머스터드 오일을 섞어 부드러움을 더해놓는다. 양넓적다리 구이인 난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다. 살이 잘 오른 양넓적다리에 양념을 입혀 3시간 정도 푹 재워놓은 후 맛이 잘 배었을 무렵 긴 쇠꼬챙이에 끼워 탄두리에 넣는다. 한쪽 꼬챙이 끝을 채석에 묻어 수직으로 세우는 것이 조리의 요령이다. 한 차례 잘 익은 살에 오일을 골고루 발라 한 번 더 살점을 굽는다. 이슬람의 영향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탄두리. 또한 무갈 음식은 육류를 다양한 요리로 발전시켜 채식 위주의 인도 고유의 음식과 차별화되었다. 탄두리로 담백하게 구워낸 양넓적다리에 불을 붙이면 무갈의 풍미가 물씬 풍기는 난이 완성된다. Mughlai food is the royal cuisine developed by the Mughals who came to India and then combined their Persian dishes with the Indian food according to the Indian climate. It's basically extremely rich in cashews. The gravies are made of cashew nuts, etc. And a lot of dry foods are used, and it's very heavy and rich. That's the distinguishing character of Mughlai food. Basically thick gravies are there. 델리 남동쪽으로 500km 떨어진 러크나우. 이것은 200만 명의 인구 중 90%가 무슬림일 만큼 오래전부터 강력한 이슬람 문화가 형성된 곳이다.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여 년 동안 무갈 왕조의 지방 영주 나와비 통치했던 러크나우는 무갈 영주들의 보호 아래 이슬람 문화가 만개했다. 그 역사는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거리를 온통 이슬람의 색채로 물들이고 있다. 시내 중심가 한 호르만 식당. 델리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음식이 눈에 띈다. 꼬치에 끼워 구워지는 보통의 케밥과는 달리 철판에 동그랗게 붙여지고 있는 것은 러크나우식 케밥이다. 만드는 법뿐 아니라 맛의 부드러움에서도 차이가 크다. 둥근 모양의 철판에서 익어가고 있는 것은 로띠. 나란히 자리를 하고 만들어지는 갈라밭 키밥과 로띠를 한 접시에 담는다. 여기에 비리야니 한 접시를 더 추가하면 러크나우의 일상적인 식사가 되는데 이들은 지금 무갈 시대 이슬람 음식 문화의 흔적을 먹는 것이다. 같은 이슬람 문화지만 지역에 따라 느낌을 달리해온 인도의 독특한 무갈 음식은 다양하게 발전해 인도 전역에서 맛을 뽐내고 있는 중이다. 무갈의 영광을 간직한 러크나우에는 거대한 건축물들이 있다. 이스탄불의 동로마 제국 유적을 모델로 만든 루미 다르와자는 웅장한 출입문으로 아사푸르 다울라 영주에 의해 건립됐다. 큰 무덤이라는 뜻의 바라 이만바라. 여기엔 영혼의 세계를 표현한 물고기 문양이 새겨져 있다. 18세기 말 아우드 왕조가 건립한 이슬람 사원 아스피. 러크나우가 무갈 왕조의 도읍으로 정해진 후 도시 전체는 이슬람의 색깔을 입기 시작했고 음식 또한 서서히 변화됐다. 러크나우 영주에게 올려졌던 모습 그대로 무갈 음식이 한상 가득 차려진다. 파파야 즙을 첨가한 여러 향신료에 다진 양고기를 곱게 반죽하고 한 입에 베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굵기로 쇠꼬챙이에 끼워 스틱 형태의 케밥을 만든다. 숯불의 열기로 은근하게 케밥을 익히면
까꼬리 케밥이 완성된다. 음식의 질감이 섬세하며 향이 나고 한 입에 녹아들 만큼 부드러운 것이 러크나우 무갈 음식의 특징이다. 다진 양고기를 철판 위에 구운 갈라왓 케밥이 만들어진다. 양고기 카스테레 같은 이 음식은 이가 튼튼하지 않았던 무갈 영주를 위한 마음이 담겨진 것이다. 뜨거운 기름으로 요리한다는 의미를 가진 비리아니. 먼저 양고기를 삶아놓고 그 위에 반쯤 쪄낸 밥을 넣어 제대로 된 밥을 만들 준비를 하는데, 약간의 샤프론 향료와 오일을 듬뿍 부어 향기와 기름기를 섞어준다. 러크나우식 비리아니를 만들 때는 특별히 덤뿍이라는 조리 방식이 사용된다. 밀가루 반죽을 그릇 테두리에 붙인 다음 뚜껑을 닫아 김이 빠지지 않도록 해 압력 솥의 효과를 내게 하는 것이다. 그 후 밀가루를 약간 뜯어내 김을 빼내면서 서서히 뜸을 들이면 비리아니가 완성된다. 비리아니에는 기름진 밥의 질감과 향기에 양고기의 부드러움까지 살아있다. 채식밥인 플라우에 비해 양고기가 얹어지는 비리아니는 금박 장식까지 더해져 과거 무갈 영주들의 화려한 식습관을 보여주고 있다. Lucknowi food is much more than just food. It is basically evolved from the Mughals, that is from the Nawabs, and also it is a mixture of the Rajput and the Lucknowi tradition. The Lucknowi food is very low on chili, and the spices used are mainly for the aroma, and very big importance is given for the texture of the food. Much more than that, it is much more than only eating the food. It is about seeing the food, it is about enjoying the food, it is about enjoying the company and the hospitality. So Lucknowi food is not for filling the stomach, it is for filling the eyes, for filling the nose, and for all-round senses. 델리의 니자무딘. 750년 전 형성된 이것은 델리의 대표적인 이슬람 마을 중 한 곳이다. 고집스런 힌두의 나라에서 무슬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고단한 고행과도 같다. 역대 이슬람 성자들을 모셔놓은 무덤 다르가에서 이슬람 신비주의자의 수피 음악회가 열린다. 이곳 이슬람 사원은 매우 독특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 갈립이라고 불리는 이슬람 성자들의 무덤을 신성하게 여겨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린다. 이들은 오직 알라 앞에서만 기도를 올리는 무슬림과 구별된다. 이슬람 신비주의. 수피즘은 각자 내면의 세계에서 직접 신과 교제하는 개인주의 이슬람이다. 신에게 가까이 가는 길을 성법이 아닌 금욕주의적 신앙생활과 정신세계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In India, where the majority population happens to be Hindus and only 13% happen to be Muslims. Now, we must remember that Islam came to India in the 8th century, and Muslims have been here in this country for almost close to 1200 years. In these 1200 years, the language, the culture, the mindset, the thinking, and the poetry, literature, and the various aspects of civilization have developed amongst Muslims in a distinctly Indian way. Islam has influenced Hinduism to a large extent. In various regions, they have absorbed the culture of those regions and have become part of the culture of that region. That is how Muslims live in India. 영원 불멸의 이슬람 제국을 꿈꾸며 알라의 계시를 전파하려는 종교적 열정으로 꼽힌 인도 이슬람, 그리고 무갈 제국. 장관 세월 속의 이슬람은 거대한 힌두의 나라 인도에서 강한 생명력으로 자신의 색깔을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 알라를 위해
인샬라. 양전 요구르트로 만들어진 버터 덩어리 케레가 모습을 보인다. 이미 4,000년 전부터 페르시아 유목민들은 양과 낙타의 젖을 가죽 주머니에 넣어 발효시켜 먹었다고 한다. 버터와 밀빵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유목민 가족. 이들의 거친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는 바로 알라다. 유목민들은 오늘도 알라를 향해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는다. 알라는 이들 모두에게 사랑과 존경과 찬미의 대상인 것이다. 테헤란의 밤, 이맘 호메이니 묘가 신비함과 아름다움으로 빛을 발한다. 1979년 팔레비 왕조의 몰락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정통 이슬람 국가를 탄생시켰다. 중동의 파리라고 불리는 테헤란. 이곳의 아침은 빵 가게에서부터 시작된다. 방금 구워낸 바르바리를 사기 위해서다. 아침 식사로 제격인 바르바리는 이란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빵이다. 밀가루를 1cm 정도 두께로 널찍하게 반죽한 다음 큼직한 화덕 안에서 구워내면 완성되는 바르바리는 소금의 양과 발효 시간에 따라 맛이 좌우된다. 대형 화덕이 없는 이란 가정을 대신해 많은 양의 빵이 만들어지는 빵집 풍경이 이란의 아침을 연다. نون بربری هر روز صبح نون بربری می‌خوایم با چای و پنیر می‌خوریم برای صبحانه. 이른 오전을 보낸 이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빵가게를 찾는다. 점심과 저녁을 위한 너네 샹가크를 사기 위해서다. 이란의 빵은 두께와 굽는 방법에 따라 크게 바르바리, 샹가크, 라버시로 나뉜다. 바르바리보다 얇은 두께인 5mm 정도로 반죽한 밀가루를 작은 돌 위에서 구워내면 완성되는 너네 샹가크는 순수하게 이란식으로 만들어진 빵이다. 검은 차도르로 온몸을 감싼 여인들의 모습이 이곳이 엄격한 이슬람 국가임을 말해주고 있다. 종교혁명 이후 이란은 성법을 기본으로 한 강고한 이슬람 세계로 모습을 달리했다. 이슬람 교리는 대중교통인 버스 안에도 묻어있는데 버스 앞칸은 남성, 뒷칸은 여성만이 이용할 수 있다. 낯선 남녀가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이슬람 율법에서 허락지 않기 때문이다. 점심시간. 친구를 초대한 호세인 씨 가족은 푸짐한 식사로 손님을 대접한다. 빵을 주식으로 할 때는 간단한 치즈와 홍차 정도를 함께 먹지만 점심과 저녁에는 밥과 이란 전통의 요리들이 곁들여진다. 이란의 전통 죽인 어쉬, 야채 소스를 얹은 닭 요리 등 풍성한 재료들과 정성이 담긴 요리들이 차려져 있다. 이란 사람들은 음식을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پخت و وضع غذای ایرانی طولانیه، مدت زمان طولانی رو میخواد که من یادمه قدیما مامانم اینا مثلا میرفتن بیرون خریدی چیزی میکردن، غذا رو گاز بود، میرفتن خریدشون رو میکردن دوباره میومدن غذا رو مثلا برمیداشتن از رو گاز، پخته شدهشو برمیداشتن آماده شده. بعد یکی از این غذا
آش رشته که تو ماه مبارک رمضان ازش استفاده میکنن. 이란어로 부엌을 어슈파즈커네라고 한다. 어슈를 만드는 곳이라는 의미다. 어슈는 어떤 재료가 쓰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오래 끓여야 제맛이 난다. 시간이 가장 큰 맛인 셈이다. 먼저 3가지 콩을 끓여 충분히 익힌 후 갖가지 야채와 면을 넣고 터메릭과 마늘로 간을 맞춘다. 이제 약한 불에 5시간 이상 끓여 모든 재료를 죽처럼 만들면 된다. 그릇에 담긴 야채죽 위에 요구르트와 볶은 바카잎과 볶은 마늘로 장식을 하고 바카즙과 샤프론즙으로 향기를 돋우면 이란식 죽인 어슈가 완성된다. 위의 부담을 덜어줄 만큼 수분이 많고 부드러워 라마단 금식 기간에도 자주 먹는다. 닭고기와 신선한 야채들로 만들어지는 호로시투 모르그. 당근, 피망, 양파 등 갖은 야채와 토마토 페이스트를 볶은 후 여기에 닭고기를 푸짐하게 넣고 적당량의 물을 부어 약한 불에 서서히 끓인다. 이란의 음식은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슬로 푸드가 대부분이다. 익은 닭고기를 건져 기름에 살짝 튀긴 후 걸쭉한 야채 토마토 소스를 얹으면 호로시트 모르그가 완성된다. 샤프론 가루를 빻아 향료를 만들 준비를 한다. 샤프론은 금값보다 비싼 고급 향신료이기 때문에 소중한 자리에만 쓰인다. 샤프론 향료는 따스함을 주고 즐거움을 불러온다고 알려져 이란 사람들에게는 마법의 음식 재료와도 같다. 샤프론 향료로 밥에 고운 색깔을 입히고 노랗게 물든 밥에 다시 볶은 오미자를 섞어 흰밥 위에 뿌리면 색과 향을 동시에 입은 제레시쿠 폴로가 만들어진다. غذای ایرانی متعادله. چرا؟ چون از گروه‌های چهارگانه غذایی به اصطلاح تهیه میشه، اعتدال درش رعایت شده، خوش رنگه چون از انواع ادویه‌جات طبیعی مثل زعفران استفاده میشه و طعم ملایمی داره. یعنی در حقیقت در چاشنی‌ها بی‌رویه استفاده نمیشه، بنابراین هر ذائقه‌ای میتونه اون رو تحمل بکنه. 이란 여자들이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만큼 소프리를 정리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남자의 몫이다. 소프리는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정겨운 자리며 함께 기도를 올리는 신성한 자리이기도 하다. 가장 끈질긴 생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불모의 땅 사막. 이곳에서 척박한 삶을 엮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유목민이다. 쉬라즈 사르메이둔 지역. 유목민들은 이곳에서 여름을 보낸 후 또다시 초원의 풀을 찾아 양을 몰고 떠날 것이다. 천막안에서 유목민 여인들이 양털실을 뽑아낸다. 이 하늘하기 실은 가족들의 옷으로 카펫으로 비바람을 막아줄 천막으로 모습을 달리한다. 고기와 젖과 씨를 주는 양은 유목민에게 내린 신의 선물이다. 또한 양젖은 생명수와도 같다. 양과 함께 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지혜롭게 양을 이용하는 기술 또한 발전해 왔는데 버터를 만들기 위해 양젖을 발효시킨 요구르트를 양가죽통에 붓고 이 양가죽을 서너 시간 동안 쉼없이 흔들면